네, 존경하는 김나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조기령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연수동, 교연이동, 교연알림동 지역구의 유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의 무리한 조직 확대 개편의 문제점과 그 추진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개선책을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시에서는 법정기구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시 본청의 7국 체계를 9국 체계로 개편을 하면서 한시기구를 상시화하는 등 3개의 상시국과 5개 과를 늘리는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청 이래 최대라 할 만큼 가히 파격적인 조직 개편입니다. 이번 대규모 조직 개편안을 보면서 시에서 주장하는 명분보다는 충주시청 조직 내부의 고위직 자리를 늘려가기 위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만큼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조직 개편은 일반 국가기관과 달리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대규모 조직 개편 시에는 시청 내부의 공직자들만을 위해 개편 방향을 설정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편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직 개편의 부당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도별 조직의 변화입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충주시는 지난 30년간 인구 규모가 꾸준히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개편안을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많은 국이 한 번에 늘어나는 것이 과연 인근의 청주, 원주, 천안 등 도시가 팽창하는 지역과 여러 여건을 비교하였을 때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과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의 조직 개편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께 납득이 되도록 설명하고 이에 대한 명분을 제시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 역시 자치단체의 역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번 조직 개편안의 행정 절차상 매끄럽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모든 자치단체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기관별 정원 관리와 직종,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표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충주시가 작년 말 의회에 보고한 2024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에는 총 정원 1,498명과 5급 이상의 정원 82명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동결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 수요에 따라 5개의 과가 필요했다면 5개년 전의 계획 안에 적어도 2개 과 이상의 증설 계획이 담겨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가분이 0이었다는 것은 이번 개편안이 4급 서기관 자리인 9을 무더기로 늘리기 위해 급조된 개편안임을 역설적으로 방증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2024년 11월 본의원이 제출한 시정 질문에 답변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위와 같이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에 맞지 않는 조직 개편안에 대한 답변을 근본 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2025부터 2029까지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운영 계획의 반영 후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의 전후를 무시하고 기본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무리한 조직 개편안이 도대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입법 예고 기간이 5일밖에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행정기구 개편은 조직의 내부적인 사항이므로 입법 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충주시는 입법 예고를 통하여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충주시청 개청 이래 최대의 조직 개편안을 내부적인 사항으로 축소하여 입법 예고를 단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안이한 행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을 위한 직무 분석과 검증이 형식적인 것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 개편을 위해 내부적 검증과 부시장 주재 국장급 회의에서 검증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국장을 3명이나 늘리는 이런 대규모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시민들과 외부 전문가 등을 모시고 공청회 또는 정성적 평가 등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절차 등을 내부 공무원들의 자체 진단만으로 하였다는 것은 불통행정의 표본이라는 말 위에는 달리 설명할 표현이 없습니다. 세 번째, 궁여지책으로 꿰맞춘 조직 개편이라는 평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래전부터 노인장애인과를 노인과 장애인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국장을 3명이나 늘리는 과정에서 해당 국의 밑에 설치할 과의 수가 부족하다 보니 그제서야 억지로 노인장애인과를 분리하면서 급조하고 꿰맞춘 듯한 조직 개편안이 도출된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외에도 이번 개편안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행정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보다는 오히려 본인들의 자리를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존경하는 조길영 시장님, 충주시의 이번 개편안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 적체까지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 주장하지만 오히려 많은 시민들은 고위직의 자리를 만들기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하고 행정 여건이 변화한다면 당연히 조직의 확장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 번 늘려놓은 조직을 다시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급격한 조직의 확장은 오히려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신규 업무를 만들고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정원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업무는 그대로 남아있고 국과 과만 늘린다면 상대적으로 현업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의 업무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 추계소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으로 약 7억 8천만 원의 비용이 매년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모자란 신규 직원 17명을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 또한 상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편안은 인구의 정체 및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규 행정수혜의 증거에 따른 인력 증원과 부서 신설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매년 충주시가 수립한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을 감안할 때 신규 행정수혜의 증가보다는 오히려 일단 신설한 국부터 정하고 급조한 과를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규모 조직 개편을 무리하게 단행하기보다는 행정 수요와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후 인력 운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